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버스터 어필의 지인이고요. 저희 이번 빠르동 시간에는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동건강연대 정우준입니다. Pardon? 간략한 자기소개, 노동건강연대가 어떤 곳인지랑 소개 부탁드려요. 노동건강연대는 이제 2001년도에 생긴 단체고요. 주로 노동자 건강권,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상황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노동자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아플 수 있고 아픈데도 조금 더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비정규직 노동자나 뭐 청년, 이주, 여성 등등의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88년도에 이제 문송면 씨라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시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이제 야간고등학교를 다니실 수 있다고 해서 수원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는 수은 중독으로 이제 사망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일에 관심 있고 활동을 하셨던 법률가, 시민사회 단체, 뭐 노동조합 등등이 함께해서 만든 노동과 건강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어받아서 2001년도에 활동을 해서 올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와, 제 어필이 올해 10주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10년 더 막 88년으로 치면 한 역사는 긴데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네, 이제 활동하고 있는 올해로 4년차 아주 싱싱한 네, 활동가 정우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그 캠페인 담당자 앞으로 택배가 하나 왔는데 그 보고서가 이렇게 있는데 보고서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보고서랑 이렇게 펼치는 그런 자료 그런 것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걸까? 연락을 저희가 안 드렸죠. 보내만 드리고 네. 그 저희가 재작년부터죠. 2019년부터 일하다 다친 분들이 사실 어떻게 일하다 다쳤고 그거 일하고 다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받으실까 관련돼서 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조금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그리고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를 열심히 고민하는 와중에 사실은 누가 내 생선 잡았을까 관련된 한 보고서를 봤어요. 어필에서 나온. 그래서 그거 바탕으로 어업노동자, 저희도 노동자 건강권 단체고 20년 넘게 길게는 30년 넘게 활동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문을 구하다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노동건강연대도 작지만 함께 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업 관련된 연구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가능하면 좀 이제 어업 노동자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진 않아서 보고서 정도만 나왔는데요. 그런 와중에 중간중간에 페이스북이나 뭐 홈페이지 보다가 좀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관심은 가졌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생소한 분야고 연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연락은 못 드리고 마침 또 이제 나와서 그 프로젝트 보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네, 연락은 제가 안 드려가지고 이제 미지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딱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보통 산재를 생각을 하면 뭐 건설업이나 그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산업들의 산재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쓰시게 된 배경, 취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의 얘기가 더 궁금해할까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이 이 제도에서 가장 배제되어 있고 가장 많이 다침에도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할까라는 것도 저희 초점이었는데 저희가 진짜 몰랐던 게 어업이랑 농업이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도시에서 자랐고 항상 소비를 하지만 그 물건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리고 농촌이랑 어촌이 되게 목가적이고 되게 평온하잖아요. 막 삼시세끼에 나오거나 어업만 해도 그리고 뭐 저기 낚시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약간 레저를 즐기는 그런 곳으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저희도 살펴보니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업종들보다 더 많이 다치고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도 노동자 건강권, 산재를 하는 우리조차도 모르고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알려야겠다 해서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하게 됐고
이 보고서가 결과적으로 나온 이유는 우리도 공부 한번 해보고 사회에 이분들의 얘기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 약간 어업이랑 농업이 되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혹은 되게 평온하게 텃밭을 가꾸던 아니면 생산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라 공장이나 다른 현장처럼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하는 사람이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ILO에서 어업 그리고 어민 어업 종사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바다에서 산재는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게다가 거기에다가 한국 어업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주 노동자들은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접근성이 뭐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다른 육상 노동자보다도 어렵고 내국인보다도 어렵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취약성이 있으니까 더더욱 취약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어업 이주 노동자의 산재에서의 취약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업이 주로 이제 내국인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었는 줄 알겠는데 이주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동떨어진 지역에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큰 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원양에 떠 있다 보니 제가 전해 들으니까 이주 노동자분들이 큰 원양이나 이런 걸 타시면 실제로 한국 땅을 밟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대부분 그냥 거기 어떤 계약 조건에 끌려와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본인들의 계약에 있어서 한국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로 상대적으로 저임금 국가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감지덕지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사실 어선업 노동자면 우리가 노동부에서 이분들을 케어하거나 관리를 해주거나 권익공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바다 널려있고 바다는 해양수산부, 지금 해양수산부인가요?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고용노동부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이주노동자라는 취약한 지위 때문에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본인이 한국을 땅을 밟을 수도 없으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소연을 그나마 들어주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기관은 저기 바다인일에서 벌어지는 거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에게 이러다 보니 개인 주체적인 지위의 취약이랑 뭐 권익공원 수단이 없고 권익공원 주체도 없는 상황이 계속 산재를 더 많이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건 뭐 5인 미만, 50인 미만 막 이렇게 회사를 규모별로 해서 규모별로 차등적인 법을 적용하고 이런 거 익숙한데 3톤, 맞아요. 뭐 몇십 톤 이렇게 하는데 저희끼리 막 하더니 왜 3톤이지? 그래서 저희 막 배 찾아봐서 3톤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무게도 감각이 안 오는데 3톤 배랑 뭐 5톤 배랑 10톤 배는 다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둣가에 떠 있는 배는 뭐 3톤인가? 그래서 약간 이 배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약간 새로운 기준으로 다가와서 너무 놀랬고 사실은 뭐 또 다른 걸로는 뭐 연근해, 뭐 원양 뭐 이런 막 표현도 있던데 저희는 뭐 배는 그냥 다 나가서 생선 이렇게 잡아서 우리 빼다 조명 이렇게 크게 두고 막 오징어 잡고 이런 건 익숙한데 어디까지가 원양이고 어디가 연근해고 근데 연근해가 되게 가까운 바다인 줄 알았는데 엄청 먼 바다더라고 생각보다. 맞아요. 그런 것들 말이나 용어나 법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감각 심지어 노동을 건강을 얘기한다는 단체에도 생소한 것들이 있으니 서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3톤 배가 제일 이제 대표적인데 3톤 배 사이즈가 어느 정도야? 3톤 배에 있으면 몇 명이 일하지? 이런 게 하나도 감각이 없으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5인 미만이면 대충 감각이 오잖아요. 5명 일하고 사무실 뭐 이 정도겠고 공장도 이렇게 하겠다. 근데 야, 배에서 그리고 저 업 주인은 누굴까? 저 배를 가진 사람이 사실 3톤 배가 있으면 아니면 10톤 배가 있으면 부자인가? 지불 능력이 있나? 회사인가? 이런 게 좀 하나하나가 좀 저희한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계속 얘기 들었던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랑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였으니 제일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의 얘기를 저희가 대리나거나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에 좀 더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배제한 상황이잖아요. 제도로서도 배제했고 사실 한국이 필요해서 데려오고 한국이 필요해서 일을 시키는 거지만 실제로 한국 땅에서 어떤 것도 이제 보장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들의 생활, 삶 그리고 꼭 노동자, 삶 일하다가 돌아가시거나 다치지 않아도 그 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조금 더 알림으로써 사실 최악의 결과 사망 그 직전인 뭐 재해를 입는 것들을 좀 막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한국만큼 해산물 많이 먹는 나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업 노동자가 되게 저희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들인데 건강하게 되게 다들 일하시고 다쳐도 잘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눈의 생잡,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 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어필이랑 노동건강연대 활동에도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